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혼 때문에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신혼 때부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책 없는 신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해왔는데 이번에 신우가 제대로 사고를 치면서 제 인생까지 비비꼬여 버렸어요. 누구 하나 저한테 제대로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속 터지네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요식업 종사자이고 저는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사귈 땐 몰랐는데 살아보니 남편이 좀 우유부단하긴 한데 그래도 정말 사귈 땐 몰랐으니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유부단하다는 걸 빼면 나머지는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또 적어놓고 보니까 그 우유부단한 게 정말 큰 단점이긴 했네요. 그런 성격 때문에 사람들한테 싫다는 소리를 잘 못하거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연애 때도 늘 그런 식이었어요. 어디 식당을 하나 가도 자기가 먼저 딱 골라오는 법이 없고 여기 갈까 저기 갈까 해가며 제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했고 대화를 주고받는 와중에도 제 기분을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이 그저 저를 너무 좋아해서 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가 보다 했던 거죠. 하지만 그게 그냥 원래 타고난 성격이었고 정말이지 그로 인해 제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는 결혼할 때 양가에서 특별히 받은 도움은 없습니다. 일단 시댁 형편이 넉넉지가 않았는데 남편이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하셔서 무릎에 철심을 박으셨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장애 등급을 받으셨는데 사회가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다 보니 이후로 일자리 구하기가 여의치 않으셨다대요. 그래서 저희 결혼할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냥 아는 분들 통해서 조금씩 소일거리 받아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정이 그렇다 보니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식당 일도 하시고 건물 청소도 하시고 그러다 지금은 몇 년째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결혼할 때 시댁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도 두 분 앞으로 살고 계신 집 한 채 있으셨고 노후 준비나 되어 있는 정도였지 딸 시집 보낸다고 1억이고 2억이고 척척 내주실 형편은 아니셨어요. 그래서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겸사겸사 양가의 손은 벌리지 않고 남편이나 저나 서로 모은 돈만 가지고 결혼하자고 얘기가 된 거고 저는 불만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서울 끝자락에 위치한 빌라 전세를 얻었습니다. 방둑한 화장실 하나로 신혼부부인 저희가 살기엔 적당한 곳이었어요. 여담이지만 집들이 때 시부모님께선 방이 하나가 남는 거 아니냐며 여기 우리가 들어와서 살까 하는 농담을 하셨는데 순간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실제로 아닌 게 아니라 저희 결혼할 때 합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머님이 두세 번 저를 떠보신 적도 있으셔서요. 나중에 덧붙이시기를 1,000원 한 장 못 보태주니 미안해서 집이라도 내어줄까 하는 마음에 하신 소리였다고는 했지만 저희 시부모님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방둑에 화장실 하나인 빌라에 살고 계셨으니 이러나 저러나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였죠. 그런데 저희 집들이 때 오셔서 또 들어와서 살까 하시니 제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네요. 반면에 저희 친정부모님은 아무리 시작하는 신혼부부라지만 꽤나 속상해하셨어요. 이렇게 열악하게 시작할 줄 알았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얼마 해줄 걸 그랬나 싶기도 하시다며 아무튼 그래도 저희 두 사람 사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에 부족한 환경이었어도 알콩달콩 재미지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불협화음이 나오기 시작한 건 남편의 하나뿐인 여동생인 신우가 시집을 가겠다며 남자를 데려오면서부터였죠. 저희 신우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은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저에게 만약 남동생이 있다면 적어도 신우 같은 여자는 안 만나길 바랬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신우는 인물은 나쁘지 않아요. 아주 절세미인은 아니어도 동글동글하니 귀엽게 생겼다고 해야 할지. 그런데 문제는 노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남녀 가릴 것 없이 처음 본 사람하고도 밤늦게까지 어울리는 건 기본이고 술을 또 너무 좋아해서 인사불성이 되어 남편에게 연락을 해오는 경우도 허다했죠. 한 번은 시댁에서 1시간도 넘게 떨어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는 신우가 길가에 쓰러져 있다길래 제발 택시에 태워보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린 적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각과 무단결근을 일삼다 보니 한 회사에서 거의 6개월 이상 버티지를 못하는 듯 했죠.
하지만 까놓고 말해서 저랑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제가 뭐라고 한들 제 말을 들어먹겠어요? 그냥 속으로 한심하다 어쩌려고 저러나 하고 혀만 찰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그런 신우가 시집을 가겠다니, 그런 신우여도 좋다는 남자가 있다니? 표현이 웃긴데 집신도 짝이 있다더니 정말이구나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온 가족이 축제 분위기로 들떠있는 와중에 저는 문득 신우가 모아둔 결혼자금은 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우에게 아가씨는 돈 좀 모아뒀냐고 물으니 신우가 금세 안색이 어두워져서는 실은 자기도 그게 고민이라더니 한다는 말이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답니다. 심해부한테는 그래도 한 5천은 모아뒀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어쩌면 좋겠냐고 되려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니까 처음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랬는데 어느 순간 걷잡을 수가 없어졌다나요.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옆에 계시던 시부모님께서 저더러 그러지 말고 모아둔 돈 좀 없냐는 거예요. 결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결혼할 때 서로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서 전세를 구했는데 모아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래서 없다고 했더니 어머님께서 저더러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모아둔 돈이 없냐입니다. 아니 물론 솔직히 하나도 못 모은 건 아니었죠. 그렇지만 저희라고 언제까지 전세살이만 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걸 구구절절 어머님께 다 말씀을 드려야 하나 싶대요. 막말로 제가 진짜 몇 억씩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라고 쳐도 저 싫으면 안 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런 걸로 왜 어머님한테 제가 시달려야 하나 싶고 그 와중에 왜 신우는 난데없이 울고 있는 건지. 아무튼 여러 가지로 황당해서 남편을 쳐다보며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봐 하니까 남편이 그러지 말고 한 2천만 원이라도 어떻게 좀 빌려줄 수 없을까 하는데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대요. 그래서 2천만 원이 어딨냐고 됐다고 그러고는 신우한테는 미안하지만 돈도 없거니와 가족 간에 돈 거래하는 거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이참에 남자친구한테 솔직히 털어놓고 결혼하라고.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어딨겠냐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는 또다시 대성통곡을 하고 어머님 아버님은 제가 당신들이 가진 게 없으니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저렇게 주제도 모르고 나서는 거라대요.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신우가 파혼당하길 바라고 그런 소리를 한 것도 아니었고 정말 도와줄 능력이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신우가 돈을 어느 세월에 갚아줄지 믿음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소위 저는 시부모님에게 단단히 찍혔고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신우는 그 남자친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 말씀으로는 해가는 게 없어서 아주 밉보였다며 그게 다 제 탓이라는 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전 억울했죠. 굳이 따지자면 시집갈 나이가 되도록 돈 5천도 안 모으고 탱자탱자 놀아댄 신우 잘못이지 그게 어째서 제 잘못인가 싶은 게.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진들 어머님 아버님이 그래니 말이 옳구나 하실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그냥 뒤에서 저를 뭐라고 욕하시던지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한편 옆에서 지켜보고 들려오는 신우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아 보였어요. 즐거워 보이지 않았죠. 듣자 하니 어지간히 어려운 시부모님을 만난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심해부가 신우 단속을 어지간히 했는지 툭하면 남편이나 저를 팔아 친구들을 만나러 가더라고요. 솔직히 신우가 하는 거짓말에 알리바이로 쓰이는 게 싫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심해부한테 일일이 말해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이야 어떤지 몰라도 나는 신우가 날 팔아먹는 게 불편하다 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심해부 입장에선 나랑 신우가 한통속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 않냐고. 그런데 나는 뭐가 됐던 간에 남의 가정사에 조금도 얽히고 싶지 않으니 당신이 신우에게 자리하기에서 나는 팔지 말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러자 남편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제 친동생이어도 그랬겠냐대요. 제 친동생이어도 그렇게 매정하게 말했겠냐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네 가족 내 가족 선 긋는 것 같다며 서운하다 하는데 정말이지 이제 와서 말이지만 답답하고 갑갑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는 것도 부족해 아예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일이 있었으니 그건 저도 남편도 아닌 신우의 바람이었습니다. 신우가 어쩌다 심해부한테 들켰는지는 온 가족이 저에게 쉬쉬를 해대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심해부 말이 신우가 바람을 폈고 그 상대가 저랑 같은 회사에 다닌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신우가 제가 소개시켜준 사람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랑 신우랑 술 한잔하고 있는데 우연히 신우의 상간남, 그러니까 제가 소개시켜줬다는 그 직원이 합석을 하게 되면서 제가 통성명을 시켜줬다나요. 그리고 신우가 한다는 소리가 그 남자가 신우더러 저희 회사에 들어올 수 있게 힘을 써주겠다 그래서 두세 번 만난 게 전부라고 그랬다는데 당연히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신우랑 단둘이 술을 먹은 일부터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남자 직원이랑 이름하고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지 신우가 아니라 다른 여자라고 해도 제가 나서서 통성명을 시켜주고 그럴 사이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남자 직원의 직급이나 이것저것 물어보나 신우를 입사를 시키고 그런 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런데 심해부는 그래도 신우가 지 와이프라고 그런 건지 어떻게든 신우를 믿고 싶기라도 했던 건지 신우 말만 듣고 와서는 저에게 따져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더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요. 게다가 시부모님도 금세 이 일을 알게 되셨습니다. 심해부가 결국 신우를 쫓아냈고 갈 곳도 돈도 없었던 신우가 시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시부모님이 저와 남편에게 내려오라 하셨고 무슨 이야기가 오갈지 뻔히 알았지만 안 갈 수도 없어서 죽을 상을 하고 시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시댁에 도착했을 때 아버님은 이미 술에 말 그대로 진탕 취해 계셨는데 신발장에서 신발 뻗는 저를 발견하시고는 냅다 리모컨을 집어던지셨어요. 그리고는 저더러 네가 기어이 내 딸 신세를 망치려 드냐며 가만 안 두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떨어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니까 왜 이러시냐고. 그리고는 어머님한테도 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결혼한 신우한테 유부남을 소개시키겠냐고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내 딸이 너보다 이쁘고 시집도 잘 갔다 싶으니까 셈이 나서 그런 거 아니냐입니다. 웃겼어요. 그 와중에 어머님도 내심 당신 아들인 저희 남편보다 사위가 낫다고 생각하고 계셨나 싶은 게 아무튼 어머님더러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신우가 이런 상황에 처한 건 유감이지만 정말 저랑은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그런데 얄밉게도 신우는 그 와중에 자기가 무슨 피해자라도 되는 것 마냥 또 거실 쪽 구석에서 질질 짜고만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신우더러 아가씨도 입 있으면 말 좀 해보라고 아가씨랑 나랑 언제 단둘이 술을 먹었고 그 직원도 지금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알긴 하냐 했죠. 심지어 그 직원은 애도 있는데 그 직원 와이프가 2번의 유산 끝에 정말 힘들게 얻은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가정을 깨뜨린 거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신우가 한다는 말이 기억이 안 난답니다. 자긴 아무것도 모른다나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삼자대면 하자고 했습니다. 신우랑 그 직원이랑 저 셋이서 만나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 좀 해보자고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국 제가 제 핸드폰 내역이며 신용카드 내역이며 줄줄이 뽑아다 시부모님과 심해부 코앞에 들이밀고 나서야 제 결백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신우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 일로 심해부는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이 만난 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였고 그 남자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심해부는 결국 신우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몸만 나가라고 했답니다.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어차피 신우나 저희 시댁 형편을 심해부도 뻔히 알고 있었으니 그냥 시끄럽게 일 키우지 말고 신우더러 너만 나가면 된다고 했다나요. 그리고 이 일로 신우랑 시부모님은 또 한 번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우가 쫓겨난 게 저 때문이라면서 오해 좀 받으면 어떠냐고 막말로 적어도 저는 쫓겨날 건 아니지 않냐면서 사람들이 어쩌면 다들 자기 편한 대로만 생각을 하는지 어이가 없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러나 중에 저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직원 와이프였습니다. 짜증나게 한다는 소리가 제가 소개시켜준 거냐는 거예요. 이땐 정말이지. 솔직히 그 와이프도 어떻게 보면 불쌍한 피해자인 건데 저도 저대로 계속 시달리던 중이라서 말이 곱게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헛소리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상간녀 소송을 하든 뭐라든 당신도 당신 할 일을 하라고 했죠. 그리고 결국 이 일은 제 결혼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 저희 부부 또한 이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먼저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집안에서 내 편은 하나도 없다.
당신마저 당신 동생이 불쌍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지 않냐고요. 그러니 이쯤에서 나는 놔달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하고 당신하고 신우하고 넷이 똘똘 뭉쳐 한번 잘 살아보라고. 나는 그만 빠져주겠다고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제가 모든 걸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혼 이야기를 꺼냈더니 남편이 자기가 미안하다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대요. 자기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신우가 원래 거짓말도 잘하고 그러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용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했고 그렇다 보니 어떻게든 그 결혼이 깨지지 않았으면 해서 차라리 신우 말을 믿어주고 싶었다나 어쨌다나요. 황당해서 처음엔 뭐라고 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100번 양보해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신우를 지켜주고 싶어 그랬다? 이해할 수 있다 쳐요. 하지만 저는 무슨 죄냐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냥 이렇게 넘어갔다가 막말로 이런 일이 또 있지 말란 법이라도 있나요? 그리고 지금은 애도 없지만 애까지 생긴 마당에 제가 이런 일을 또 겪는다고 생각하면 그땐 정말 이혼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제 억울한 마음은 누가 알아주냔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했어요. 이혼해달라고 아니면 긴 싸움이 될지라도 소송하겠다고요. 솔직히 이혼한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아찔하고 짜증도 나고 그래도 여유가 좀 생겼는지 헛웃음 정도는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로는 들은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다만 남편 가게는 왜인지 폐업을 했고 그 직원은 회사를 관뒀죠. 신우한 사람으로 인해 저도 저지만 몇 사람의 인생이 어그러진 건지 그래도 시부모님은 여전히 하나뿐인 딸이라고 아픈 손가락이라고 감싸고 돌고 계시려나요? 어쨌든 이제 신경 쓰지 않으렵니다. 이래서 결혼할 땐 배우자간만 볼 게 아니라 부모도 보고 형제도 보고 그 친구들도 보라는 건가 봐요. 비싼 값 치르고 인생 공부 안 셈치려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돌진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오늘 그간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차마 어디에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두렵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털어버린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몇 자 적어보게 되었네요. 두서가 없더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하고는 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서로 이따금씩 안부나 묻는 사이로만 지내다가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한 건 저희 둘 다 29살이 되었을 때였죠. 서로 알고 지낸 시간이 있다 보니 솔직히 처음엔 친구에서 애인 사이가 된다는 게 어색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크게 부딪힐 일이 없어서 마음이 편한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남편이나 저나 상황이랄지 배경이랄지 좀 비슷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이 편했던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남편의 경우 남편 나이 6살 때 어머님 아버님이 이혼을 하셨고 이후로 어머님과는 거의 본 적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된 게 저희 결혼 이야기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니까 말다 했죠. 두 사람 사이에 딱히 기억이랄 것도 없고요. 참고로 아버님은 재혼 안 하시고 혼자 남편을 키우셨어요. 어머님은 아버님과 이혼 후 1년 만에 재혼하셨다가 10년 살고 또다시 이혼하셨다 들었습니다. 이후로는 본인 말씀으로 자유로운 영혼처럼 사셨다는데 이건 여담이지만 60도 넘으신 여사님 입에서 자유로운 영혼처럼 살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이 잠깐이지만 들었고 별로 좋게 들리진 않았어요. 아마 이미 이때 제가 어머님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남편의 어머니라곤 해도 내 남편을 키워주신 분은 아니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 처지와 비슷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때 이혼을 하셨고 이후로 저는 친정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생은 많이 안 했어요. 외가 쪽에 재산이 있어서 외조부모님이 친정어머니랑 저를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그래도 친정어머니는 마음고생은 많이 하셨을 테지만요. 그리고 저 또한 남편처럼 친정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혼 후 친정어머니 말씀으로는 양육비는 한 1년 정도 보내다 말았고 이후로는 어디 가서 새살림이라도 차렸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소식을 전하지 않더랍니다.
친정어머니는 그런 친정아버지가 야속했지만 굳이 찾으려고 하진 않으셨대요. 아무튼 이런 배경이 비슷하다 보니 소위 서로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었고 그게 너무 편하고 좋아서 결혼까지 결심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짜 잡고 식장까지 다 결정되고 나서야 남편이 어머님하고 연락이 닿았다는 이야기를 전해왔고 솔직히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에겐 없을 줄 알았던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생긴 것도 얼떨떨했고 남편도 그다지 기뻐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어머님께서 저희 결혼식에 그것도 혼주석에 앉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었어요. 사실 저는 친정아버지가 안 계시니 남편과 같이 입장하려고 했고 화촉점화는 이미 아버님과 저희 친정어머니가 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이란 존재가 나타나서 감나라 배추나라 하니까 솔직히 달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도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려 했어요. 어쨌든 어머님께는 저희 결혼식이 큰 의미겠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전하길 어머님이 당신 친척들과 지인들도 부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20년 넘게 얼굴은커녕 서로 소식도 모르고 지냈던 사람들을 말이죠. 그리고 그때부턴 솔직히 어머님이 도대체 저희 결혼식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짜증도 나고 그래서 결국 하객의 머릿수를 이유로 어머님께 친인척분들까지 모실 자리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어머님은 며느리 될 사람한테 무시를 당했다면서 결혼식 당일 혼주석에 앉아 눈물 콧물을 빼셨고 한마디로 결혼식장은 뒤숭숭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님께 이럴 거면 그냥 돌아가시란 소리를 했는데 그게 또 빌미가 되어 어머님은 피로 현장에서도 훌쩍이셨으니 정말이지 저야말로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신혼여행지로 향하는 내내 눈물만 나더라니까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희는 양가도움 없이 신혼집을 구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께서 떡하니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로 이사를 오셨거든요. 혼자도 아니셨어요. 저희보다 10살쯤 어려 보이는 여자와 함께였는데 알고 보니 재혼 후 낳으신 딸이더라고요. 황당해서 자식이라곤 남편 하나밖에 없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혼주석에 앉게 해드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길 아들이 저희 남편 하나라고 했지 자식이 남편 하나라고 한 적은 없답니다. 이때 확실히 깨달았죠. 말장난하길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얽히면 안 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사는 곳까지 가까워지자 어머님은 수시로 저희 부부와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걸핏하면 저녁 먹으러 오라고 연락을 해오기도 하셨고 주말에 어디 가자며 난데없이 찾아오시는 일도 빈번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니까 자기가 뭘 어쩌냐면서 상황을 회피해버리는데 문득 남편은 그래도 자기 친어머니니까 이렇게라도 다가오시는 게 좋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믿었던 아버님마저 어머님 일에 있어서만큼은 우유부단하기 짝이 없으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저더러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라나요? 그리고 이렇게 두 남자가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자 어머님은 귀신같이 그걸 알아차리시곤 그때부터 걸핏하면 가족 모임을 하자며 자리를 만드셨는데 그게 너무 고역이었어요. 한편 그런 와중에 저는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서 말이 조산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생활도 많이 했고 나중에는 얼마나 주사를 많이 맞았는지 팔에서 멍이 가실 날이 없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어머님은 그 가족 모임을 하지 못해 안달이셨고 그런 모임에 제가 응하지 못할 때면 남들은 잘만 낳는 애를 가지고 저런다며 자기도 둘이나 낳았지만 저처럼 유난스러운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혀를 차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일들이 하나씩 쌓이고 쌓였다 보니 제가 이렇게 더 화가 난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게 제가 애를 낳고 나니까 이후로는 저희 애를 어디다 자랑을 못해서 안달이셨습니다. 아이 낳고 100일도 되지 않은 저에게 이모님한테 안부 전화 좀 드리라며 이모님이 저희 애를 보고 싶어 한다고 언제 갈 거냐고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을 들들 볶지를 않나. 난데없이 삼촌이란 분과 영상통화를 하게 만드시질 않나. 그럴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났고 아무리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라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나한테 함부로 하셔도 되는 건가 싶은 게 하지만 남편이란 작자는 중재는커녕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냐. 우리 애한테도 예뻐해 주시는 친척분들이 많이 생기면 좋은 거 아니냐 하며 저에게 무조건적인 이해만을 바랬으니 솔직히 저도 점점 더 예민해지고 어머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날이 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갑자기 생긴 신우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남편하고 피가 반은 섞였으니 어머님이 재혼해서 낳으셨다는 그 딸. 어머님은 제가 그 딸에게 살갑게 대해주지 않는다며 그렇게 서운함을 호소하셨어요. 사람정이 그리운 애라면서 제가 언니처럼 좀 챙겨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왜 이렇게 선을 긋냐 하시면서 나중에 저희 부부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희의 각이 될 건 당신 딸 그러니까 고모뿐이 없는 거라면서 저더러 신경 좀 쓰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죠. 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만 오시면 제 옷이나 가방을 마음대로 들춰보시곤 이런 건 젊은 아가씨가 하는 거 아니냐며 뭐라도 하나 가져가실 궁리만 하시는 게 눈에 보였는데 그럴 때마다 아무리 어머님이라지만 음흉하다고 해야 할지 아무튼 가뜩이나 싫었는데 더더 싫어지더라니까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어머님하고 정리를 못했다간 내 결혼 생활이 파탄나겠구나 싶었던 일이 벌어진 건 올해 초였습니다. 어머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실제 생신하고 호적 생신하고 다르다고 하셨거든요. 할아버님이 호적 신고를 늦게 하셨다나요. 그래서 실제로는 2살 더 많으시고 그러니 환갑도 지나간 상황이었는데 다짜고짜 당신 환갑 때는 제대로 뭐 축하도 못 받고 지나갔다면서 법적으로 환갑인 올해 제대로 축하를 받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어머님을 싫어하긴 했어도 환갑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 어디 좋은데 모시고 가서 식사라도 하고 바람이라도 쐬고 오자고 할까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당신 친구분들은 환갑 때 자식들이 여행 보내주더라면서 당신도 유럽 여행을 다녀오고 싶으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다 알아보면 된다고 그냥 현찰로 1,000만 원만 보내라 하셨는데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우리 그럴 돈 없는 거 알지 않냐고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리라고 했죠. 그런데 이틀 뒤 주말이었는데 아침부터 어머님이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오셨습니다. 애가 간신히 잠들었는데 어머님이 하도 현관문을 시끄럽게 두들기셔서 애는 잠에서 깨서 울어대고 너무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래도 짜증을 억누르고 현관을 열었는데 어머님이 다짜고짜 저한테 삿대질을 하시면서 저더러 시애미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는 거라며 저더러 시집 올 때 해온 게 뭐가 있냐입니다. 예단 하나 제대로 해왔냐고요. 예단이나마나 양가도움 일체 안 받고 한 결혼이었어요. 저라고 뭐 예물 하나 받은 거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버님 양복 한 벌은 맞춰드렸지만 전 정말 가락지 하나 받은 게 없어요. 결혼 반지도 저희들이 돈 합쳐서 샀으니까 서로 사줬다면 사준 거지 받았다는 표현은 지나치죠. 그런데 뜬금없이 어머님이 예단 타령을 하시니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해서 원래 결혼할 때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백 하나 밍크 한 벌 정도는 해주는 게 기본 아니냐. 그런데 넌 그것도 입 싹 닫고 넘어가 놓고 시애미 환갑이라 여행 좀 보내달라는데 그것도 못한다고 그러냐. 너 그럴 거면 내 아들하고 결혼해 했냐. 내 아들이 불쌍하다 하시는데 황당해서 기도 안 차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어머니 참으세요. 저희가 죄송해요. 진짜 저 사람이 미쳤나 싶었죠. 그리고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어머님은 언제까지 돈 보내놔 한마디 남겨두신 채 당신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남편한테 진짜 실망이라고 했습니다. 할 소리가 그거밖에 없었냐고 당신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간 못 받은 효도 받고 싶어 저러시는 모양이라며 자식된 도리에서 우리가 좀 이해해드리잡니다. 원래 나이 들면 애가 된다지 않냐면서 다 늙은 어머님 이겨서 뭐 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무슨 효도가 받고 싶으신 거냐고. 내가 차라리 아버님이 저렇게 나오시면 이해를 하겠지만 당신 크는 동안 코빼기도 안 비추셨다면서 이제 와서 뭘 바라시는 거냐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네가 왜 성질을 내냐입니다. 어머님이 자기를 안 키웠지 절 안 키운 거 아니지 않냐면서 화를 내도 자기가 내야지 왜 제가 내느냐고. 저더러 오바 좀 하지 말라나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고 제가 남편이란 마음으로 살았어요. 부부란 그런 거다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너는 너 나는 나 하고 선을 딱 그어주니 허탈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편 뜻이 정 그렇다면 저야말로 더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편더러 당신 말이 맞다고 당신 어머님인데 내가 왜 열불을 내느냐고. 앞으로 그러니까 당신 혼자 잘 챙겨드리라 했습니다. 나는 남이니까 손 떼겠다고요.
그런데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지나서 남편에게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그때 말을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자기는 저랑 저희 애가 가장 소중한 애 어쩌네 하면서 말이죠. 솔직히 진짜 그 문자 받고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진심일까 싶다가도 또 뭐 아쉬운 소리 할 게 남아서 저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그간 제 안에 쌓여있던 이야기를 다 해버렸어요. 어머님과 남편에게 왜 기분이 나빴는지랑 앞으로 바라는 바랑.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자기가 집에 가면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집에 와서는 제 눈치만 살살 살피더니 기껏 한다는 말이, 그래서 어머님 드리기로 한 1,000만 원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냐는데 진짜 욕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이 아니라 당신이랑 이혼할지 말지 그 생각만 해봤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곤 이제 보니 역시나 당신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린 것 같다고. 그렇게 어머님이 좋으면 어머님하고 가서 살라 했죠. 나랑 가정을 꾸렸으면 우리 가족 계획이나 건실하게 세우고 앞으로 잘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어머님이 앞으로 당신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 같냐? 뭐만 하면 생사도 모르고 살던 일가 친척까지 다 튀어나오는 마당에 그거 다 수발 들으며 살 거냐? 나는 그렇게 못 산다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지 말고 일단은 어머님 생신부터 챙겨드리고 이후에 차근차근히 이야기해보잡니다. 자기가 아는 한 어머님 그렇게 나쁜 분 아니라면서. 그리고 저더러 항상 외동딸이라 외롭다 하지 않았냐? 이제 신우도 생겼으니 좋지 않냐며? 무슨 상황이든 긍정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좀 해보라나요? 마치 저를 무슨 어린아이 타이르듯 달래려드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그래서 다 필요 없다고 더는 복잡한 당신 집 구석하고 얽히기 싫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저희는 이혼했고요. 이혼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주게 되었는데 언젠가 한 번 어머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핏줄이라 보고 싶어 오셨다는데 내칠 수가 없어 보여드렸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가 오갔는데 제가 어머님 때문에 이혼했다 했어요. 남편이 정말 입을 떡 벌리고 저를 쳐다봤고 어머님은 금시초문이셨나 봅니다. 당신 때문이라곤 상상도 못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르셨냐니까 자기가 뭘 어쨌다고 자기 탓을 하냐며 방방 뛰시대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라 했어요. 어머님만 남편 인생에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이 사람 지금 저랑 잘 살고 있었을 거라 했죠.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욕을 하신 것 같은데 별로 귀담아 듣진 않았어요. 어머님이 정말 남편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으시다면 제 그 말이 계속 맴돌고 생각나겠죠? 그리고 남편이 힘들어할 때마다 당신 때문인가 하고 자책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죠?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때문에 졸지에 저도 이혼녀 딱지 달고 우리 애는 또 남편이나 저처럼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으니 어머님만큼은 죽는 날까지 한껏 죄책감을 느끼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차의 30대 여성입니다. 뻔뻔하신 어머님과 그런 어머님을 옹호하는 남편 때문에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연애도 3년이나 했고 3년이란 시간 동안 지켜본 남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달라지게 한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제가 콩깍지가 단단히 쓰여서 보고도 못 봤다고 생각했던 건지. 아무튼 어디다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듯 속앓이만 하다가 결국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더러 마음 좀 넓게 쓰라며 이게 다 제 성격이 쪼잔하고 치사해서 벌어진 일이라는데 정말 남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지 궁금하네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은 아니었지만 둘 다 30이 넘은 나이에 만났기에 가벼운 마음으로만 나간 자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다행이다 싶었던 게 남편은 남들보다 특출나게 잘난 건 없었어도 중간은 된다 싶었거든요. 적당한 학벌에 적당한 회사에. 사람마다 적당하다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기준에 대자면 그랬어요. 성격도 딱히 모난 구석 없다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나 남편이나 둘 중 누구 하나 더 낳고 못 나고 그런 게 없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결혼할 때도 양가에서 똑같이 지원받고 서로 모아둔 돈도 크게 차이가 없어서 거의 반반 결혼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남편은 원래 대전이 고향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이후로는 쭉 혼자 살았습니다. 직장까지 서울에 잡으면서 대전에는 명절이나 돼야 내려간다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연애하는 동안에도 남편이 본가에 다녀온 건 10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횟수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턴 남편이 그렇게 살가운 아들은 아닌가 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왜 갑자기 그렇게 뻔질나게 본가에는 가고 싶어 하던지. 예전에 저희 친정부모님도 친가회가에 가실 때면 과일부터 시작해 먹을거리를 바리바리 사서 가시곤 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저희 친가회가 모두 아주 작은 시골 동네였거든요. 그리고 그땐 그렇게 택배 서비스가 지금처럼 잘 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대전은 소위 시골 깡촌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은 시댁에 갈 때마다 뭘 사가지 못해 안달이 돼요. 그것도 뭐 수입 과일에 한우에 값비싼 생선에. 반면에 저는 친정도 서울이다 보니까 지하철 타고 30분이면 갈 수 있었고, 그러니 남편 말에 따르면 우리가 굳이 그런 걸 힘들게 사나르지 않아도 된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택배로 시켜드릴 거 아니냐?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었죠. 어쩌다 친정부모님 드리려고 남편한테 이거 좀 주문해줘 하면 함흥차사가 따로 없었거든요. 물론 두세 번 겪고 나서는 부탁 안 하고 그냥 제가 주문하기 시작했지만요. 아무튼 이런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다 보니 생활비에서 시댁으로 새어나가는 돈이 점점 늘어났고,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말을 꺼냈는데 자기 연봉이 저보다 많은데 자기가 그 정도도 못 해드리냐는 식으로 나오대요.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30만 원도 채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 남편이 치사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홧김에 그런 식으로 유세를 부릴 거면 앞으로 돈은 따로 관리하자 했고,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후회하지 말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결국 그날 남편이랑 정말 큰 소리 내며 다퉜고, 이후로 네 돈은 네 돈, 내 돈은 내 돈 아주 선 딱 긋고 돈 관리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단순히 돈 문제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게 부부만 낳는 회의감도 아닌 게 아니라 들었는데 인터넷도 찾아보고 하니까 요샌 돈 관리를 따로 하는 젊은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거기서 위안을 얻었거든요. 사실 날이 갈수록 제 결혼 생활을 힘들게 만든 장본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님이셨죠. 어머님은 한 달에 한 번 꼭 저희 집을 방문하셨는데 문제는 절대로 미리 연락을 주지 않으셨어요. 아들 집에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지 무슨 날 받아놓고 가야 하냐 하시며, 당신도 언제 오고 싶을지 모른다 그러니 미리 말을 해줄 수가 없다는 괴상한 논리를 이유로 말이죠. 그리고 남편도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오시는데 너무 야박하게 그러지 말라며 서운하다 하니까, 저도 나름대로 그래 매일같이 오시는 시어머니들도 있다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어머님은 양반이시지 하고 어떻게든 좋게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연락 없이 오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꼭 저희 부부가 출근을 해 있거나 어디 외출해 있으면 어떻게 귀신같이 하시고 그때 오셔서는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까놓고 말해서 저희를 주신다고 뭘 딱히 가지고 오시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저희 집에 들어가 계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처음엔 제가 그러지 마시고 바로 집 앞에 카페가 있으니 거기에 가 계시면 어떻겠냐 했었는데 문전박대를 당했다며 남편 앞에서 눈물 콧물 다 빼신 적이 있으셔서 더는 그렇게도 말도 못했고요. 그리고 솔직히 집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 가만히만 계시면 상관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어머님 마음대로 저희 살림을 다 끄집어내시고 한마디로 난장판을 만들어 두시기 일쑤셨답니다. 물론 말씀으로는 맞벌이하는 저희 부부를 도와주시려고 그랬다 하시면서요. 그럼 또 저희 남편은 자기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없다며 저더러 잘하라는 소리나 해대고, 그러다 결혼한 지 반년쯤 됐을 때였어요. 제가 원래 출장이 잦은 직업은 아닌데 그날따라 1박 2일로 출장이 잡혔고 그 와중에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어머님이 저도 없겠다 얼마나 신이 나서 다 뒤집어 엎고 계실지 안 봐도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일은 일대로 집중도 안 되고 정신이 산만해 미칠 지경이었죠. 그런데 이튿날 집에 도착하니 어머님은 벌써 내려가셨고 남편도 어딜 갔는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고 한편 출장 내내 한껏 예민해져서 식사도 제대로 못했던 저는 비로소 집에 도착해서야 허기를 느끼곤 혼자 식사나 하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황당한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출장 가기 정확히 3일 전 친정어머니가 반찬을 잔뜩 해서 보내주셨거든요. 참고로 저희 친정어머니는 식당을 하시는데 음식 솜씨가 좋으시다 보니 식당 손님들 중에는 기본 제공되는 밑반찬을 팔라고 하는 경우도 자주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 반찬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텅텅 비어 있었다니까요. 배가 고픈 건 둘째치고 냉장고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반찬들을 생각하니 어이가 없었지만 혹시 남편이 먹었나 싶어서 일단은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저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은 했죠. 그래봤자 남편이 집에서 두 끼나 먹었을까 싶은데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건 김치 한 통에 다른 반찬들도 일주일은 좋게 먹을 만한 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디 갔다 오냐니까 어머님을 본가까지 모셔다 드리고 왔다대요. 그래서 그건 그렇고 냉장고가 텅텅 비었던데 무슨 일이냐, 당신이 다 먹었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리가 있냐면서 어머님이 맛을 보시곤 너무 맛있다면서 가져가셨대요. 저한테 잘 먹겠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다나요? 황당하고 기가 막히고, 그리고 사실 말하기 껄끄러워 어디다 차마 말은 못했었는데 그동안 미리 사둔 고기나 과일이 없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나 없을 때 먹었나 하고 생각만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 그런 것도 그간 어머님이 가져가셨던 건가 싶은 게 소름이 다 끼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증거도 없는데 그 얘기를 지금 꺼낼 건 못 되는 것 같아서 애써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며 적어도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라도 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물어보면 당연히 가져가라고 할 거 아니었냐입니다. 그리고는 눈치가 없는 건지 없는 척하는 건지 남편은 계속해서 어머님이 원래 입맛이 무척이나 까다로우신 분이라며 저희 친정어머니 음식은 인정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나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꾸도 안 했어요. 그리곤 그래, 남편 말대로 전화가 왔으면 내가 가져가시라고 했겠지 생각하고 어떻게든 제 스스로 제 마음을 달랬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과 함께요. 하지만 그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던 모양입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냉장고를 싹 털어가시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어머님께서 또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날은 제가 몸이 영 좋지 않아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반차를 쓴 뒤 집에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과 딱 맞닥뜨렸죠.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는지 초인종 한번 안 눌러보시고 그냥 현관문 열고 당신 집 마냥 들어오시대요. 그리고 이내 저를 발견하시곤 어찌나 쏘스라치게 놀라시던지. 그리고 그때 어머님 양손에 들려있는 아이스박스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어머님더러 그건 뭐냐니까 그냥 빈통이야 하시는데 좀 의아했어요. 대전부터 서울까지 버스 타고 오시는 분이 뭐 한다고 그 큰 아이스박스를 그것도 텅 비었다면서 두 개나 들고 오셨나 싶어서요. 어쨌든 제가 없으면 모를까 버젓이 집에 있는데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어머님 식사를 안 챙겨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점심상을 차렸습니다. 마침 친정어머니가 새로 보내주신 반찬도 있고 해서 크게 제가 뭐 할 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차린 밥상을 보고는 어머님께선 또 니네 엄마가 보냈니? 하시더니 연신 맛있다 하시면서 밥을 두 그릇이나 드시대요. 그리고 저도 어쨌든 저희 친정어머니가 하신 음식을 누가 됐든 맛있게 먹어주니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식사를 마칠 무렵 어머님께서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전부 다 끄집어내시더니 이거 하시면서 아이스박스에 챙기시는 거예요. 황당해서 제가 지금 뭐 하시냐니까 어차피 너네는 집에서 밥도 잘 안 먹지 않냐며 당신이 가져가서 드시겠다나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그래도 그건 좀 곤란하다 했어요. 친정어머니가 저 먹으라고 해주신 거라 이렇게 다 드릴 수는 없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네는 어차피 집에서 거의 밥도 안 먹으면서 치사하다나요?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어쨌든 결국엔 못 가져가시게 했어요. 일전에야 처음이자 끝이란 생각으로 그냥 예의상 드린 셈 쳤지만 이번에도 가져가시게 뒀다간 앞으로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남편에겐 어떻게 말씀을 하신 건지 남편이 퇴근해 집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큰 소리로 저를 부르더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며 화를 내대요.
그리고 저도 사람인데 다짜고짜 욕을 먹었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죠. 저도 너무하긴 뭐가 너무하냐고, 어머님이야말로 너무하시다고. 우리 엄마는 반찬하는 게 안 힘든 줄 아냐? 어머님도 살림해보셨으니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인지 아실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그렇게 무턱대고 다 내놓으라 하면 누가 좋다고 하냐?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어머님이 남이냐, 원래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랬다, 그런 헛소리나 짓거리고 있더라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한바탕 싸우고 난 뒤로 어머님한테 몇 주 동안 연락도 없었고, 그래서 누구 하나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상황이 그럭저럭 정리가 되었나 했는데, 며칠 전 친정어머니께서 지인분들과 아는 분 밭에 가서 배추를 몇 포기 뽑아오셨어요. 올해 농사가 잘 안 돼서 김장김치 담글 정도는 안 될 것 같다고 있는 거라도 얼른 가져다 먹으라고 했다나요.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제가 김치를 워낙 좋아하니까 저 생각해서 짬내서 다녀오셨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10포기로 김치를 담아주셨는데 남편이 한 입 먹어보더니 대뜸 저희 어머니한테 장모님 이거 한 30포기 더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배추가 없다고 옆에서 한마디 하니 배추야 자기가 마트에서 사다 준다고 그러니까 한 30포기만 더 해달라고 자꾸 저희 친정어머니를 조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 그때까지도 남편이 저희 친정어머니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그러는 줄 알고 맨날 김치만 먹을 거야? 싸갖고 다니려고? 그걸 언제 다 먹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걱정 말라며 실실 웃는데 친정어머니께선 어쨌든 사위가 먹겠다 하니 알겠다, 배추만 시켜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남편이 베란다에서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군데 베란다까지 나가서 통화를 하나 싶어 살짝 엿들으니 어머님 목소리가 언뜻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장모님이 해주신대 하면서 우리 엄마 장사수 안 좋네 그러는데 순간 설마 싶은 게 정신이 확 들어서 남편한테 지금 무슨 얘기하냐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마치 도둑이 재발절인다더니 자기가 얘기는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러냐며 펄쩍 뛰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들은 게 있는데 남편이 세게 나온다고 물러날 생각이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서로 설전이 오가다 결국 남편이 실토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주변 분들에게 저희 친정어머니 김치를 팔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당신도 용돈 좀 하고 뭐 말로는 저희 어머니한테도 감사하단 뜻으로 작은 선물 하나 해주실 거라고 했다면서요. 정말이지 말 같지도 않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은 게, 그래서 남편더러 지금 당장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김치 못 드린다고 말씀드리라 했어요. 그런데 남편 전화를 받으신 어머님께서 저더러 전화 받으라 하시더니 그때부터 속사포처럼 싫은 소리를 쏟아내셨습니다. 어머님께선 당신이 오죽 돈이 궁하면 그런 생각까지 했겠냐며 며느리가 돼서는 그런 시애미속을 헤아릴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지 친정엄마밖에 모른다면서 나는 너를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라고 배 아파 낳은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나를 네 친정엄마랑 달리 생각했다는 게 괘씸하다, 서운하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김치 몇 포기 팔아서 용돈 좀 벌어보려는데 그게 못마땅하면 어쩌겠냐. 네가 나 용돈 좀 줘라. 나도 남들 마냥 며느리 덕 좀 보고 살자 하시는데 기도 안 차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야말로 시댁 덕 보고 사는 친구들 보면 부러워 죽겠다고 제가 어머님 덕 좀 보고 살면 안 되겠냐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 쓰잖아 하고 냅다 소리를 지르시는데 제가 쓰긴 뭘 쓰냐고, 자기 벌어서 자기 쓰기 바쁜 사람이라고 저도 냅다 질러버렸죠 뭐. 그랬더니 어머님이 자기는 며느리 복이 없다며 어쩌고 저쩌고. 아니 저는 뭐 시댁 복이 있나요? 저도 어이없고 짜증났거든요. 그래서 남편더러 당신이 알아서 수습하라 하고 전화기 돌려주니까 뒤통수에다 대고 한다는 소리가 그까짓 김치 몇 포기로 유세 부리고 GX래요. 그리고는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먹는다며 대신 앞으로 우리 집 냉장고에 저희 엄마가 한 음식 갖다 두지 말라고 자기 눈에 띄면 다 갖다 버리겠다나요? 저도 그 소리 들으니까 진짜 시쳇말로 머리 뚜껑이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를 너 혼자 샀냐 소리부터 시작해서 그땐 정말 이판사판 볼 거 없다는 마음으로 싸웠죠. 그리고는 결국 이혼 소리까지 나왔다가 지금 냉전 중인데 솔직히 애 없을 때 이혼하는 게 답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남편에게 너무 실망을 했어요. 어머님 돈 없는 걸 왜 저한테 짜증이신 거고 어떻게 사돈이 만든 반찬을 팔아 돈 벌궁리를 하신 건지 그 사고방식도 도통 이해가 안 되고요.
그냥 전부 다 엉망진창 같아요. 친정어머니는 이번 한 번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라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 아닌가요? 아, 역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머릿속이 정리가 되는 게 이혼이 답인 것 같아요. 애라도 없으니 다행이다 생각하고 저와 제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남편이나 저희 어머님처럼 배울 점 없고 이기적이고 뻔뻔한 사람들과는 더는 가족으로 묶이고 싶지 않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올해로 4년 된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 나이도 있고 해서 혼자가 된다는 게 무척이나 두려웠는데 결국 이혼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마지막으로 머릿속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네요. 호의를 베풀면 호구로 본다는 말은 정말이지. 누가 처음 했는지는 몰라도 진짜 딱인 말인 것 같아요. 딱 저랑 저희 시부모님 얘기거든요. 남편하고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예요. 하지만 나이 차이도 많이 났고 그렇다 할 공통 분야도 없다 보니 가까워질 계기랄 게 딱히 없었죠. 그런데 어째서인지 언젠가부터 남편은 뭐하냐 보고 싶다 해가며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급기야 한 날은 절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연상연하 커플이 유행이라지만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으니까요. 아무튼 처음에 저는 남편의 고백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쉽게 포기하지 않대요. 이후로도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저에게 매달렸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한결같은 그리고 무조건적인 애정 공세에 저는 결국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죠. 남편의 조건은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제 나름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사업을 실패하신 시부모님 밑에서 자란 시부모님 눈에만 잘난 평범한 직장인 정도로 말할 수 있겠네요. 반면에 저는 제 입으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껄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사는 집의 외동딸이었죠. 친정부모님은 두 분 다 강단에 서시는 분들이셨고 대대로 물려받으신 재산도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재산의 일부를 저에게 일찍이 물려주신 덕분에 제 앞으로는 월세가 나오는 원룸도 몇 개 있었고 이와는 별개로 저도 남편처럼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남편보다 나이가 많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제가 남편에게 부족한 점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제 나이를 흠잡아 결혼을 반대하셨고 친정에서는 반대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댁 형편이 어려우면 분명히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이 올 거라며 걱정 정도는 하시는 눈치셨어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시댁의 반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제가 가진 재산이라던가 그런 걸 시부모님에게 죄다 말씀을 드렸었다네요. 그러자 시부모님도 못 이긴 척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셨던 거고요. 만약 이 사실을 결혼 전에 알았다면 시부모님의 검은 속내가 역겨워서라도 오히려 제가 이 결혼 안 하겠다 했을지도 모르는데 남편이 이런 이야기는 쏙 빼놓고 마치 자기가 시부모님을 간절히 설득하여 상황이 달라진 것 마냥 저에게 생쇼를 해댔으니 그때를 생각하면 남편이란 인간이 괘씸할 뿐이에요. 아무튼 어찌저찌 허락은 받아서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시댁은 사업 실패로 가세가 무척이나 기울어져 있다 보니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남편이 모아둔 돈이 좀 있었기에 그걸로 가정가구 등을 채우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가진 아파트, 제가 가진 차, 소위 굵직굵직한 건 전부 다 제가 가진 걸로 시작했어요. 그래도 정말이지 시부모님한테 서운한 티 한 번 내본 적 없었습니다. 그냥 없으니 그러셨겠지 하고 말았죠. 친정부모님도 말씀하시길 있는데 안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못 해주는 사람들 마음은 오죽하겠느냐며 저더러 그걸 탓하면 안 된다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막상 결혼하고 살아보니 시부모님이 나쁘신 분들은 아니셨어요. 특히 어머님께선 제가 그간 들어왔던 시어머니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죠.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시는 것 일절 없으셨고
제가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해드리면 얼마나 좋아해 주셨는지 몰라요. 명절에도 시댁뿐만 아니라 친척집까지 돌아다녀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한테 일은 시키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저도 가만히 있던 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어머님이 워낙 뭘 시키시지 않으셨으니 오히려 저도 눈치껏 싹싹하게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정말이지 솔직히 이 정도 고부관계면 어디 가서 말하기 남부끄럽지 않은 사이라고 생각했네요. 하지만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요? 시작은 아버님의 유일한 수입원이 끊어지면서였어요. 아버님은 이전에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다가 보증을 잘못 써시는 바람에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으셨고 이후로 개인 파산을 하신 뒤 그나마 운 좋게 지인의 사무실에서 잡무를 봐주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지인분도 나이가 있으셔서 올해 초 사무실 문을 닫았고 그렇게 아버님도 졸지에 일자리를 잃으셨죠. 아버님은 그 일로 크게 충격을 받으신 듯했고 더는 뭘 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다며 저희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부자지간이라고 해도 아버님도 얼마나 갑갑하셨으면 아들을 붙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오갔다는 걸 알게 된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저에게 부탁이 있다더니 하는 말이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친정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건물의 관리 일을 아버님께 맡기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한번 여쭤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건물마다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했고 다들 저희 가족과 오랜 인연이라서 한 분이라도 스스로 관두시지 않는 한 친정아버지 성격에 내보내시진 못하실 게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다행히 친정아버지 건물 중 한 곳의 관리인분이 와이프 되시는 분과 귀농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온 참이었고 그래서 아버님께 관리직 일을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아버님도 남편에게 연락을 받으신 건지 저에게 몇 번이나 전화해 고맙다 하시면서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라셨죠. 그런데 어머님께선 저희 세 사람과는 의견이 다르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정말이지 어머님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아버님께서 제 덕에 너무 기분이 좋으시다며 당신이 밥 한 끼 사시겠다고 한 번 시댁에 오라셨습니다. 사실 남편과 결혼한 이후로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시부모님한테 밥을 얻어먹어 본 건 채 5번이 되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보는 사이였다는 걸 감안하면 얼마나 적은 횟수인지 짐작이 가시겠지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이랑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댁을 찾았는데 시댁 현관의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님께서 나와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표정이 정말 찬바람이 쌩쌩 분다는 게 이런 건가 싶은 게 비교적 둔한 성격의 남편도 대번에 어머님께 무슨 일 있냐고 여쭤볼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집 안으로 들어서니 어째서인지 아버님 또한 어머님 눈치를 보느라 바쁘신 게 분명히 무슨 일이 있구나 싶대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며느리니까 며느리의 임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이 분위기를 어떻게든 살려봐야지 싶어서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스레를 떨었어요. 두 분 다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시냐? 좋은 날인데 우리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아버님 저 너무 배고프다 뭐 사주실 거냐? 그러자 그때 어머님께서 네가 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러냐면서 저에게 핀잔을 딱 주시는 게 도대체 뭐지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어머님께 바로 짜증을 내기도 그래서 제가 혹시 뭐 실수한 거 있냐 있으면 말씀해달라 고치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 말 잘했다 하시더니 저더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어떻게 아버님더러 니네 아버지 건물에서 경비나 서라고 할 수 있냐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는 겨우 우리를 그 정도 취급밖에 안 하냐 하시면서 정말이지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실 줄은 정말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고 아버님도 좋아하셨기에 잘 됐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머님 입장에선 그게 그렇게 느껴지셨다니 정말 죄송하다고 다 없던 일로 할 테니 노여움 푸시라 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결국 저녁을 얻어먹긴커녕 어머님 마음 달래드린다고 동네에서 제일 비싼 고깃집 가서 소갈비 사드리고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이튿날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어머님한테는 비밀로 하고 그냥 저희 친정아버지 건물에서 당신이 관리 일을 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제 입장이 정말 난처했습니다. 괜히 아버님 부탁을 들어드렸다가 어머님이 알게 되시면 그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부모님까지 싫은 소리 듣게 되실 게 뻔할 뻔자였고, 그렇다고 아버님 부탁을 거절하자니 앞으로 그럼 아버님과 불편해질 것 같은데 당연히 그 또한 제 입장에선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고민 끝에 저는 아버님께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아버님도 어머님 반응을 보셔서 아시지 않으시냐? 저 어머님한테 또 혼나기 싫다. 아버님이 제 입장 좀 봐달라고 사정을 했죠. 그랬더니 아버님도 서운하신 기색이 역력하시긴 했지만 알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어머님이 저희 부부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며 시댁에 오라 하셨고 저희는 영문도 모른 채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초인종을 누르니 어머님이 현관을 열어주셨는데 어째서인지 또 찬바람이 쌩쌩 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오늘은 또 무슨 일이냐 하니까 일단 들어와서 이야기하자며 확 돌아서시는데 진짜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라도 된 기분이었네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남편과 저 네 사람이 모여앉자 어머님께서 이내 말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저희한테, 특히 저한테 너무 서운하다시는 거였어요. 도대체 영문을 알 수가 없었죠. 순간 내가 무슨 기념일 같은 걸 까먹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도무지 도통 떠오르는 게 없어 어머님께 그냥 말씀해 주시라고 제가 고치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대뜸 너는 네 시부모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걱정도 안 되니? 그러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걱정되었죠. 걱정이 되니까 친정아버지께 관리일도 말씀드려봤던 거고 제 나름대로 신경을 써드렸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싫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걱정을 안 하냐고 짜증을 내시니 기가 막혀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싶대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안 하면 남편이라도 뭐라고 한마디 하겠지 싶어서. 그런데 남편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약이 오르셨던 건지 갑자기 눈물을 보이시며 저더러 너 그러는 거 아니랍니다.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너 맨날 네 부모랑 호텔 레스토랑만 다니면서 밥 먹는 거 안다고. 그런데 너 우리하고는 생전 그런데 가본 적 있냐? 너 지난번에 네 부모하고 유럽 여행 갔다 왔지 않냐? 그래놓고 우리하고는 제주도 갔다 오지 않았냐? 솔직히 소름 끼쳤어요. 겉으로는 매번 괜찮다 괜찮다 하셔놓고 속으론 하나씩 전부 다 비교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친정부모님과 좋은 식당에 다닌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비용을 전부 친정부모님이 내셨으니 두 분 취향에 맞춰서 움직인 것뿐입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경비를 친정부모님이 부담해 주셨고 저희는 기념품하고 시부모님 선물 살 때만 돈 썼어요. 참고로 유럽 여행에서 돌아올 때 어머님 명품백 사다 드렸고요. 그런데도 어머님이 계속해서 가족여행 다녀와서 좋았냐 어쨌냐 하도 눈치를 주셔서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제주도라도 다녀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저희 시부모님 당연하다는 듯 저희 주머니만 바라보고 계셨는걸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비교를 하고 계셨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타부타 일일이 설명을 하기도 뭐하고 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셨던 모양입니다. 그쯤에서 끝내시지 않고 덧붙이시기를 시부모도 부모라면서 앞으로 당신들 생활비로 달에 200만 원씩 보내래요. 저희 친정부모님이 만약 이런 상황이면 모른 척 했겠냐고. 아니 네가 200만 원만 주고 말았겠냐면서 정말이지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시부모도 부모인데 어째서 시부모님은 저희를 챙겨주시기는커녕 저희한테 받으실 궁리만 하시느냐고. 저희 친정부모님은 가진 거 하나라도 더 주지 못해서 안달이신데 어쩌면 이렇게 다르냐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적어보라고 그동안 잘해준 거 하나 소용없다면서 저더러 이제껏 속으로 그딴 생각이나 하고 있었으니 저런 말이 나오는 거라며 생사람을 잡으시더라고요. 더는 대화를 해봤자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아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어머님 아버님하고 대화 잘 나누고 오라고 한마디 하고 먼저 돌아서서 나오는데 남편이 쫓아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면서 얘기를 좀 하자더니 한다는 말이
솔직히 자기도 어머님이 심하신 거 안돼요. 도가 지나치셨고 자기가 대신해서 사과하겠다고요. 그런데 저는 며느리라 모르겠지만 자기는 아들이라서 그런가 자기 부모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랍니다. 저더러 생각해보라면서 저희 부모님은 삐까뻔쩍하게 해놓고 사시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그렇지 못하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겠냐고 황당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왜 당신들 스스로를 저희 친정부모님과 비교를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고 설령 비교하시고 속상하셨다고 한들 그게 저나 저희 친정부모님의 잘못도 아닌데 왜 저에게 화를 내시는 건지도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한 달에 200씩 들이잡니다. 원룸 3개 월세 합치면 그 정도 되지 않냐면서 그 돈은 제가 힘들게 노력해서 버는 돈도 아니니 괜찮지 않냐고 우리는 그거 없어도 살잖아 하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싫다고 했어요. 이러나 저러나 친정부모님이 나 여유있게 마음 편히 지내라고 주신 건데 그렇게는 못 드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친정부모님도 아직 현역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아버님 어머님은 왜 못하시냐. 두 분도 뭐든 찾아서 하시라고 해라. 두 분이 버셔도 부족하면 내가 그때 가서 생각은 해보겠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서 무턱대고 나한테 생활비를 달라 하니 당신이 듣기에도 억지스럽지 않냐. 그러자 남편 얼굴색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저한테 정말 너무하대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자존심 버리고 부탁을 하는데 그러면 좀 못 이긴 척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저더러 돈이라면 환장을 한 거냐고 세상엔 돈보다 중요한 게 많다나요? 그리고는 자기가 어떻게든 어머님 아버님한테 제 이야기를 잘해주려고 했는데 미워서 그러기 싫답니다. 이참에 어머님 아버님한테 점수가 왕창 깎였을 텐데 저더러 알아서 하래요. 이제 어머님이 시집살이 시키셔도 자기는 제 편도 안 들어줄 거고 저희 친정부모님한테도 싹싹하게 안 하겠답니다. 제가 먼저 양가부모님을 차별하니까 자기도 저희 친정부모님하고 시부모님을 달리 대하겠다나요? 그래서 그러라 했어요. 그럴 거면 사위는 뭐하러 하냐? 나는 뭐하러 니네 집 며느리하고. 이참에 다 때려치자고 했죠. 그리곤 열받아서 혼자 차 끌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이없게도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왔어요. 회사에 출근은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4일이란 시간 동안 집을 비웠죠. 남편은 제가 전화라도 해서 어르고 달랠 줄 알았던 모양인데 저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어찌나 생각할수록 괘씸하던지 남편에게 이혼하자 했고 어머님 아버님께도 마음에 드는 새며느리 보시라 저는 이 며느리 자리 내려놓겠다 문자를 보내놓은 상황이에요. 남편은 어디 한번 해보자고 답장이 왔는데 제가 부양 의무를 져버렸으니 이혼의 귀책 사유가 저한테 있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 정말 해볼 테면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부모 안쓰러우면 지가 투잡스리잡을 뛰어서라도 생활비 대드리던가 왜 남의 부모님 재산으로 자기 부모 뱃속을 채우려 드는지 진짜 생각할수록 심포도 그런 심포가 없다 싶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